네, 안녕하세요. 신바람 국어교실의 신바람입니다. 자, 오늘 배울 교재는 한급 고등국어 통합편 제 세 번째 대단원 그 첫 번째 시간 논설문에 대해서 배우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논설문 첫 번째 시간입니다. 제목은 인터넷 글쓰기의 발전 방향에 대해서 배우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논설문의 첫 번째 시간인데요. 자, 논설문의 목적은 뭐냐? 자, 설득이다라는 거 기억해 두시길 바랍니다. 논설문의 목적은 설득. 요것을 알고 수업을 들어보시면 좀 더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우리 교재 190쪽이고요. 오늘도 열심히 공부해 주시길 부탁드리면서 그럼 바로 수업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인류의 의사소통 방식은 새로운 매체의 등장과 함께 지속적으로 발전해왔다. 인터넷은 이러한 매체 가운데 가장 광범위하고 강력한 의사소통 수단이다. 인터넷은 네트워크를 통해 정보들이 소통됨에 따라 기존의 매체들이 지닌 시간과 공간의 제약을 넘어 실시간으로 각 세계를 연결한다 라고 말하면서 지금 인터넷의 특징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기존 매체들이 지닌 시공간의 제약을 넘어서 실시간으로 각 세계를 연결한다 라고 하면서 인터넷의 특징, 특징 1번이 되겠습니다. 자, 누구나 자유롭게 자유롭게 접근할 수 있는 많은 양의 정보를 신속하게 공유할 수 있게 된 것이다. 누구나 자유롭게 접근할 수 있으며 많은 양의 정보를 신속하게 공유. 누구나 자유롭게 접근한다라는 건 인터넷의 특징 2번. 그리고 많은 양의 정보 신속하게 특징 3번이 되겠습니다. 이런 인터넷의 특징은 송신자와 수신자의 경계를 뛰어넘어 누구나 생산자나 정보 수요자가 될 수 있게 하였다. 다시 말하면 인터넷에서는 정보 생산자가 따로 있는 것이 아니라, 그렇다고 수요자가 따로 있는 것이 아니라 그런 경계가 없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또한 인터넷의 보급은 정치, 경제, 교육, 오락 등 우리 삶의 대부분의 활동을 인터넷이 제공하는 공간으로 옮겨가도록 하였다. 하지만 인터넷이 생활의 중심이 되면서 사실인지 소문인지 그 진위를 판단할 수 없는 정보들이 무분별하게 전달되고 있으며 그로 인한 피해 또한 커지고 있다. 이것이 바로 인터넷의 마이너스, 부정적인 영향이죠. 인터넷의 단점이라고 하도록 합시다. 장점도 있지만 이렇게 인터넷에 단점도 있다는 거. 새로운 의사소통 방식에는 그에 맞는 의사소통 예절이 필요하다. 인터넷이 가진 사회적 파급력을 고려한다면 인터넷 글쓰기는 정보를 정확하고 효과적으로 전달하면서도 그 정보에 책임질 수 있는 자세가 전제되어야 할 것이다. 니은하면서 인터넷에서 요구되는 의사소통 예절입니다. 요구되는 의사소통 예절. 자, 계속 가볼게요. 인터넷 글쓰기란 디지털 시대의 풍부한 저작 도구를 활용한 총체적인 글쓰기로 정의할 수 있다. 이게 인터넷 글쓰기 개념이죠. 이러한 도구의 활용은 붓글씨를 쓰는 시대의 운필법과 다를 뿐 아니라 단순한 타이핑 능력에 좌우되는 글쓰기와도 차이가 있다. 인터넷 글쓰기에서는 글의 배치나 글자체, 글씨의 크기 선택이 글의 가치에 영향을 미칠 뿐만 아니라 배색이나 그림을 활용하여 글과 어우러지게 하는 것도 글의 완성도를 높이는 데 중요한 요소로 작용한다. 그러니까 글의 가치, 인터넷에서의 글의 가치에 영향을 미칠 요소 첫 번째, 글의 배치나 글자체, 글자의 크기 선택 이런 것들이 될 수 있고요. 또 하나는 배색이나 그림을 활용하여 글과 어우러지게 하는 것, 이런 것들도 된다. 자, 그럼 이게 뭐냐 한번 정리를 한번 해보도록 하죠. 인터넷 글쓰기에서
글의 가치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다. 자, 이게 어우러지는 것 이런 것은 요소 2번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럼 글의 가치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 두 가지 잘 기억해 두세요. 이처럼 글의 배경적 역할을 하는 도구로부터 추론되고 있는 정보가 글의 내용에 영향을 미치고 있기 때문에 인터넷 글쓰기에서는 글과 배경을 아우르는 종합적인 감성과 예술적 능력이 필요하다. 그러니까 글만 잘 쓰는 것이 아니라 배경까지 아우르는 종합적인 감성과 예술적 능력이 필요하다는 거죠. 그러니까 인터넷 글쓰기에 필요한 능력입니다. 인터넷 글쓰기에 필요한 능력, 종합적인 감성과 예술적 능력이 필요하다는 거죠. 글 자체만이 아니라 글을 둘러싸고 있는 배경의 구성까지도 고려하여 글쓰기를 진행할 수 있어야 한다라는 거죠. 글의 조직 면에서도 문단 나누기, 들여쓰기 등이 시각 효과를 중요시하는 디지털 글쓰기에서는 좀 더 중요한 문제가 될 수 있다. 자, 디지털 글쓰기의 특징이 나오는데 문단 나누기, 들여쓰기 등 시각 효과를 중요시하는 것. 이게 바로 디지털 글쓰기의 특징입니다. 특징 1번. 디지털 글쓰기에서는 좀 더 중요한 문제가 될 수 있다라고 이야기했어요. 띄어쓰기 문제도 인쇄 매체에서는 생각할 수 없었던 다른 효과가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띄어쓰기 문제도 생각할 수도 없었던 다른 효과가 나타난다. 특징 2번이 되겠죠? 자, 새로운 관점에서 언어 규범을 재조정할 필요가 있다. 최근 많은 누리꾼들이 인터넷 커뮤니티를 스치듯이 지나가고 짧고 날카로운 글 남기기를 좋아한다. 이처럼 인터넷에 남기는 글의 길이가 짧아지는 데에는 게시판이나 메일에 글을 쓸 때 한 화면에 제한되어 있다는 점도 영향을 미쳤다고 볼 수 있다. 이런 인터넷 글쓰기의 맥락에 비추어 볼 때 글의 표현이 있어서 직설적 표현이 의미를 전달하는 데 효과적일 수 있다. 인터넷 글쓰기의 경우 화면 이미지를 활용하여 글의 내용을 보다 생생하게 전달할 수 있으므로 광고의 문화과 같이 간결하고 핵심을 찌르는 표현을 활용하는 것이 더 효과적이기 때문이다. 직설적 표현이 효과적인 이유죠? 직설적 표현이 효과적인 이유. 인터넷에서 직설적 표현이 효과적인 이유에 대해서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짧게 쓰는 것이 인터넷. 다음 페이지 넘어가 보시죠. 자, 이렇게 짧게 쓰는 것이 인터넷 글쓰기의 문화라면 우리는 간결한 시적 어구를 통해 대상이나 정황을 압축적으로 설명하는 새로운 글쓰기 형식을 정립해 볼 수도 있겠다. 그러니까 인터넷 글쓰기 형식이 뭐냐? 간결한 시적 어구를 통해 대상이나 정황을 압축적으로 설명하는 새로운 글쓰기. 이것이 바로 인터넷 글쓰기 형식이다. 자, 정리해보죠. 인터넷 매체의 특징 정리해둬야 되겠죠? 5만원부터 정리해두세요. 기존 매체가 가진 시공간의 제약을 넘어섰다. 누구나 자유롭게 접근이 가능하다. 많은 양의 정보를 신속하게 공유할 수 있다. 누구나 정보 생산자와 정보 수요자가 될 수 있다는 거죠. 인터넷 글쓰기 개념, 디지털 시대의 풍부한 조작 도구를 활용하여 쓰는 행위죠. 글을 쓰는 행위죠. 풍부한 조작 도구를 활용하여. 기존의 글쓰기와 인터넷 글쓰기의 차이점, 요거 잘 기억해둬야 되죠. 기존의 글쓰기는 이랬는데 인터넷 글쓰기는 글의 배치, 글자 자체, 글자의 크기 선택이 중요하고 배색이나 그림 활용이 중요하다. 인터넷 글쓰기의 문화 형성, 결국 이렇게 된다. 어떻게 되냐? 인터넷 글쓰기의 문화 형성 이렇게만 쓰세요. 간결한 시적 어구를 통해 대상이나 정황을 압축적으로 설명하는 것이 인터넷 글쓰기의 새로운 형식이다라는 거죠. 자, 다음 페이지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페이지 가시죠. 193쪽입니다.
죄송합니다. 192쪽인데요. 선생님 하나 더 넘어왔네요. 자, 인터넷 글쓰기는 글을 표현하는 기술뿐만 아니라 글을 쓰는 태도도 중요하다. 인터넷 글쓰기에서 요구되는 요소들이죠. 네. NG가 났어요, 지금. 인터넷 글쓰기에서 요구되는 요소들. 자, 인터넷의 글은 보다 많은 사람들에게 영향을 줄 수 있으며 인터넷에 글을 썼을 때 글쓴이는 단시일에 사회적으로 주목받고 명성을 얻을 수도 있지만 글쓴이가 의도하지 않은 결과를 발생할 수도 있다.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하다 보니 읽는 이에 따라서는 상처를 받을 수도 있으며 그 내용이 왜곡되거나 악용될 수 있다라는 거죠. 이것이 바로 뭡니까? 인터넷 글쓰기가 지닌 사회적 파급력. 사회적 파급력이다 이 소리죠. 인터넷 글쓰기가 지닌 사회적 파급력. 네. 그래서 인터넷에 글을 쓸 때는 글이 미칠 파급이나 영향을 생각하고 신중하게 쓰는 태도가 필요하다. 그러니까 인터넷에 글 쓸 때의 태도, 글이 미칠 파급이나 영향을 생각하고 신중하게 쓰는 태도가 필요하다. 또 뭐가 있냐? 글의 내용이 타당한지, 신뢰성이 있는지, 공정한지 이런 것들도 생각해야 된다. 그래서 우리가 인터넷에서 글을 읽을 때뿐만 아니라 쓸 때도 꼭 고려해야 할 것이다. 그래서 인터넷에서 글을 쓸 때 인터넷 글쓰기의 태도. 지녀야 할 태도 1번. 요거는 태도 2번이 되겠죠? 자, 인터넷 글쓰기를 할 때에는 다른 사람의 글을 보호하고 존중하는 태도 또한 중요하다. 자, 다른 사람의 글을 보호하고 존중하는 태도 또한 중요하다는 거죠. 여기 인터넷 글쓰기에서 지녀야 할 태도 3번이 되겠습니다. 여기 태도 2번이네요. 미안합니다. 여기 태도 2번이 아니라 요거는 요걸 정리해 줄게요. 요건 태도가 2번이 아니라요. 미안해요. 태도 2번이 아니라 글을 읽을 때 고려해야 할 읽고 쓸 때 고려해야 할 요소예요. 인터넷에서 자료를 구할 때 우리는 대부분 게시판에 있는 글이나 자료를 복제한다. 다른 사람의 지식을 동의하에 복제하는 것이다. 그러나 종종 다른 사람의 아이디어, 글이나 자료 등을 무단으로 사용함으로써 지적재산권을 침해하는 경우가 있다. 이는 다른 사람의 물건을 훔치는 것과 별반 다르지 않다. 다른 사람의 글이나 자료를 이용할 때는 원저작자의 기억, 허락을 받은 후 원저작물의 출처를 밝히며 사용해야 하고 또 자료의 내용을 가장 축소, 왜곡하지 않고 사용해야 한다. 이것이 바로 다른 사람의 지적재산권을 존중하는 방법입니다. 지적재산권을 존중하는 방법이다. 자, 인터넷 시대에는 누구나 자유로운 정보 교환을 보장한다는 의미에서 글쓰기 황금 시대라고 칭할 만하다. 인터넷을 중심으로 한 글쓰기가 문화의 변모는 이제까지 역사 발전이 그러했듯이 인류 문화의 새로운 전기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이 시대의 글은 문자 기호 자체에 의지하기보다는 그림과 소리가 종합된 글이다. 이러한 점에서 문장이 주는 본연의 중요성은 점차 시들어지는 시대라는 역설도 가능하다.
하지만 멀티미디어를 이용한 간결한 문체의 글쓰기가 번성하고 글쓰기를 통한 의사소통의 저변이 넓어졌다는 사실은 매우 고무적인 일이 아닐 수 없다. 어떤 매체로도 대신할 수 없는 글의 기능은 결국 이러한 특성을 이용한 새로운 문체와 역동적인 글들을 생산해낼 것이라고 본다. 인터넷 글쓰기의 확산을 통해 기억으로 묶으시고요. 우리의 글쓰기 문화도 따라서 풍부해질 것은 확실하다. 니은으로 묶으면서 글쓴이의 전망이 어떻습니까? 긍정적이죠? 글쓴이의 긍정적 전망이다. 인터넷을 중심으로 한 글쓰기가 긍정적으로 변화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193쪽 가서 정리해 보도록 하죠. 자, 인터넷 글쓰기에서 지녀야 할 바람직한 태도는 뭐냐? 이거 중요한 거 두 가지가 나왔습니다. 첫 번째, 인터넷의 파급력을 고려해서 신중한 태도를 가져야 되고, 두 번째, 다른 사람의 글을 보호하고 존중받는 태도. 이거 오마이노트에 정리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인터넷 글쓰기의 장단점, 누구나 정보 교환이 가능하고 멀티미디어를 활용해서 글의 내용을 생소하고 효과적으로 전달하고 많은 사람과 다양하고 신속한 의사소통이 가능하지만, 이건 플러스라는 거죠. 단점도 있죠. 글쓴이가 의도하지 않은 결과가 발생하고 읽는 이가 상처받거나 그 내용이 왜곡되거나 악용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글쓴이는 어떤 주장을 하고 있냐? 인터넷 매체가 지닌 특성과 파급력을 고려해서 바람직한 방향으로 인터넷 글쓰기 문화를 정립해야 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 인터넷 글쓰기의 발전과 방향을 다 배웠는데요. 이제 글의 갈래하고 마지막 주제까지 정리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정리 한번 해보죠. 자, 정리를 한번 해보도록 하죠. 자, 먼저 첫 번째 글의 종류는 논설문입니다. 논설문이고요. 두 번째 주제는 자, 바람직한 인터넷 글쓰기 문화의 확립 필요성이다 라는 거죠. 자, 특징. 첫 번째 특징은 뭐냐면요, 인터넷 매체의 특성을 자세히 설명했다라는 거죠. 인터넷 매체의 특성을 자세히 설명했다라는 것이고요. 두 번째 특성은 뭐냐면 객관적 사실을 근거로 했다라는 거예요. 객관적 사실을 근거로 인터넷 글쓰기의 올바른 발전 방향을 제시했다라는 겁니다. 자, 인터넷 글쓰기의 올바른 발전 방향을 제시했다라고 하면서 이 두 가지 특징 잘 기억해 두시길 바랍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인터넷 글쓰기의 발전 방향 다 마무리가 됐습니다. 오늘 배운 내용을 오마이노트 정리하시고 관련 문제 풀어보시는 것이 여러분의 과제입니다. 자, 오늘도 열심히 공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럼 다음 시간에 다시 만나요. 소년이여 야망을 가져라.